자, 반갑습니다. 12주차 3차 시간이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비교 판정법하고 이제 극한 비교 판정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자, 208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비례 판정법이 나옵니다. 자, 비례 판정법이 있고 그 다음에 209페이지에 루트 판정법이 있거든요. 자, 묶어서 같이 소개를 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오늘 이 3차 시에서 하게 될 부분은 비례 판정법하고 루트 판정법입니다. 자, 그래서 비례 판정법도 그렇고 루트 판정법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급수를 수렴 발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R이라는 값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R이라는 값을 우리가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 자, 여기서 조금 나뉘어요. 일단은 이 R이라는 값은 바로 비례 판정법에서는 어떤 거? 그 B에 대한 극한이죠.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자, an분의 an 플러스 1 요렇게 우리가 R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루트 판정법에서는 이거 좀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이게 중요하니까 이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R은 뭡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경우에 b에 대한 극한 an분의 an 플러스 1 이거를 뭡니까? R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비례 판정법에서는 근데 루트 판정법에서는 말 그대로 그 제곱근 n제곱근을 우리가 R이라고 정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n제곱근 루트 an 요런 식으로 우리가 R을 정의하는데 그러면 급수가 어떻게 생긴 모양에 따라서 이게 비례 판정법을 이용해도 되고 루트 판정법을 이용해도 돼요. 근데 사실 비례 판정법을 좀 많이 쓰긴 하거든요. 비례 판정법을 많이 쓰긴 하는데 루트 판정법은 좀 그 쓸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이죠. 왜냐하면 그 급수의 형태가 그 급수 안에 그 수열의 형태가 약간 n제곱으로 나타냈을 경우에 우리가 좀 많이 쓰이는 방법이라서 루트 판정법은 그 쓸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이고 비례 판정법은 나중에 우리가 그 뭐 수렴력 이런 것들 이해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는 부분이라서 뒤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 판정법은 많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 개 다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왕이면 비례 판정법은 꼭 기억을 해 두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수렴력 구하고 수렴 구간 수렴 반경 이런 거 구할 때 꼭 나오게 되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꼭 숙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비례 판정법이든 이 루트 판정법이든 R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데 두 가지 똑같아요. 자, 여기다 첫 번째 만약에 R이 1보다 작으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수렴하고요. 자, 두 번째 R이 만약에 1보다 크다면 주어진 급수는 발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됐죠? 이게 이제 비례 판정법과 루트 판정법이거든요. 그럼 얘를 토대로 해서 한번 예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참고사항 이거는 좀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n분의 1의 급수하고 n제곱분의 1의 급수하고 둘 다 r은 1이지만 우리가 뭐 n분의 1은 발산하고 n제곱분의 1은 수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냐면 지금 1번과 2번에서 빠뜨린 부분이 바로 뭡니까? R이 1이 됐을 경우죠. 근데 R이 1이 되는 경우라면 우리는 그 수렴 발산 여부를 판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수렴 발산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발산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뭐
문제에서 시험 문제에서는 아마 이런 내용을 안 낼 거예요. 근데 뭐냐면 수렴 발산 여부를 판정할 수 없으니까 R이 1이 됐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배웠던 적분 판정법이라든지 피급수 판정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곧 나오게 될 뭐 교대급수 판정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판정법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판정을 하자라는 건데, 어쨌든 비례 판정법, 루트 판정법으로는 R이 1이 됐을 경우에는 수렴 발산 여부를 판단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그 R이 1이 값이 나오게 되는 급수에 대해서는 다른 판정법 가지고 수렴 발산 여부를 판단하자라는 거죠. 당장 뭡니까? 지금 시그마 n분의 1 같은 경우는 조화급수라고 해서 우리는 그 수렴 발산 여부를 다른 방법으로 판단을 했었어요.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이 수렴 발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증명 방법은, n분의 1을 조화급수는 앞에서 했었죠. 페이지 200페이지에 예제 5.2.1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이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1이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뭐예요? p가 2인 p급수 판정법이잖아요. p급수 판정법에 의해 p가 지금 1보다 크죠? p가 1보다 크므로 수렴한다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른 방법을 도모해서 급수의 수렴 발산 여부를 판단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여러분 익혀두시고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비례 판정법과 루트 판정법에 대한 예제들.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팩분의 1입니다. 자, 앞에서도 우리가 이거 뭡니까? 수렴 발산 여부를 판단해 줬었거든요. 앞에서는 뭡니까? 비교 판정법을 이용해 가지고 수렴 발산 여부를 판단해 줬다면, 이젠 다른 방법입니다. 그러면 한번 비례 판 죄송합니다. 자, 비례 판정법은 우리가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주냐면 아래 값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래 값은 리미트 n은 무한대로 보냈을 때, 자 얘를 an이라 둬야 되겠죠. 얘를 an이라고 둬야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m 팩분의 1분의, 자 얘는 뭐가 되냐면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 계산해 보게 되면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 분의 n 팩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충분히 약분을 해주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n 플러스 1분의 1만 남죠. 그래서 얘를 극한을 보내는 거니까 결국 뭐예요? 얘는 0으로 수렴을 하게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따라서 아래 값이 뭡니까? 아래 값이 0이에요. 1보다 작죠? 그러니까 R이 1보다 작으므로 수렴 뭐에 의해? 비례 판정법에 의해. 제가 여러분들한테 빠져먹지 말고 적으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빠져먹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시험 칠 때 꼭 빠뜨리시면 안 돼요. 네. 의해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예제 5.3.5 예제 5.3.5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n 팩분의 n의 n제곱입니다. 자, 이거를 일단은 금판정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힘든 게
n제곱근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이게 지금 n제곱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루트 판정법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 자체를 우리가 an이라고 뒀을 경우에 n제곱근 루트에 an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분자는 이제 뭡니까? 분자는 이제 n제곱이 없어지더라도 분모에게 n제곱근이 살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루트 판정법으로 하기보다는 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비례 판정법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일단은 역시 마찬가지로 비례 판정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극한을 계산하자라는 거죠. 자, an은 이렇게 둡니다. 그러니까 n 팩분의 n의 n제곱이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을 계산해 보게 되면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 분의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번분수를 한번 고쳐서 계산해 보게 되면 자, n의 n제곱에다가 n 플러스 1 팩토리얼. 자, 이 리미트는 생략하고 적을게요. 어차피 번분수를 고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극한을 보내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n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럼 n 팩토리얼을 약분시키게 되면 여기는 뭐만 남아요? n 플러스 1만 남겠죠. 그럼 n 플러스 1만 남으니까 이걸 또 여기에다가 약분해서 없애주게 되면 얘는 n만 남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는 뭐가 되냐면 분자 분모 전부 다 n제곱이 되어서 n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얘는 뭐가 되냐면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이 돼요. 이걸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얘는 어디로 갑니까? 올로상수 1로 수렴하게 되겠죠. 근데 이는 어때요? 이는 1보다 크죠? 맞죠? 2.7 얼마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금 아래 값을 계산해 보니까 결국 1보다 크다라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뭐다? 여기는 급수는 발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역시 마찬가지로 루트 판정법입니다. 루트 판정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참고사항에도 나와 있죠. 아래 값이 지금 1인 경우에는 우리가 루트 판정법으로는 수렴 발산 여부를 알 수 없다. 똑같은 이유에서 그런 겁니다. 그럼 바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5.3.6입니다. 자, 리미트. 이거는 이제 뭡니까? n을 1부터 무한대로 갔을 때 전체 n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딱 뭐예요? 루트 판정법을 적용해야 딱 쉬운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루트 판정법으로 바로 적용을 해볼게요. R은 리미트 n은 무한대로 보냈을 때의 n제곱근의 루트. 자, 이제 얘 전체가 an이 되는 거죠. n제곱까지 계산해준 얘가 an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n제곱근에 2n 플러스 1분의 3n 마이너스 4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n제곱근이랑 n제곱이랑 묶이니까 이거 없어지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경우에 자, 2n 플러스 1분의 3n 마이너스 4입니다. 얘는 어디로 가요? 2분의 3으로 가죠? 맞죠? 근데 2분의 3이니까 얘는 역시 1보다 크네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발산하는 케이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예제 5.3.7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211페이지에 연습 문제 보면은 이제 예제들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좀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죠? 그럼 다음 진도로 넘어갈게요. 자, 5.4절에 이제 뭐냐면 교대급수입니다. 자, 앞에서까지는 지금 뭐예요? 양항급수. 양항급수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봤다면 이제는 양항급수 아니에요. 부호가 이제 교대로 바뀌게 되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수렴 발산 여부를 조사를 할 건데, 자, 지금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 자,
교대급수라는 거는 일단 뭡니까? 항이 전개될 때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형태를 말하는 거죠. 교대로 바뀌는 급수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요런 형태를 말하는 거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의 a n 요런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뭡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n을 1부터 넣어서 계산해 보게 되면은 첫째 항이 플러스부터 진행하는 형태가 될 거잖아요. 맞죠? 근데 첫째 항이 마이너스부터 진행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an. 자, 요런 형태가 바로 뭡니까? 교대급수가 되겠죠. 자, 얘를 우리가 전개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얘는 뭐냐면 an 전개를 해보게 되면 넣어서 직접 열거해서 적어보게 되면 얘는 뭐예요? 1 집어넣게 되니까 마이너스 1의 2제곱이니까 짝수죠. 그러니까 1 집어넣었을 때 첫째 항이 플러스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마이너스 a4 이런 식으로 짝수 항들이 마이너스 형태인 요런 형태, 홀수항은 플러스고, 자 요렇게 전개되는 요런 형태를 말하는 거고, 얘는 이제 뭐예요? 1을 집어넣어 보게 되면 이제 홀수항 첫째 항부터 마이너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플러스 a4 이런 식으로 홀수항들이 이제는 마이너스가 붙는 요런 형태가 이제 바로 교대급수. 어쨌든 두 개 전부 다 뭡니까? 부호가 교대로 바뀌게 되는 형태니까 둘 다 교대급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교대급수에 대해서 교대급수 판정법이라는 거를 우리가 소개를 하거든요. 자, 정리 5.4.1의 교대급수 판정법입니다. 교대급수 판정법입니다. 자, 이 교대급수 판정법에서는 전제 조건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 교대급수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 교대급수, 그러니까 즉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의 an, 그러니까 첫째 항이 플러스다라는 전제하에 여기 진행을 할 거고, 이 급수에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요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을 제외한 요 an 있죠. 이 an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감소수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감소수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다? a1이 가장 큰 값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감소수열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an의 극한값이 어디로 수렴해야 된다? 0으로 수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뭐다?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주게 되면 주어진 교대급수 n의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 an은 수렴한다라는 겁니다. 수렴. 됐습니까? 요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줄 수 있고, 그래서 교대급수를 우리가 수렴 발산을 판단할 때 두 가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an이 감소 수열이냐, 그래서 그 수열의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하느냐, 이거를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뭐냐면은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예제 5.4.1. 자, 교대 조화급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교대 조화급수는 말 그대로 뭡니까? 조화급수긴 조화급수인데 교대로 보고 바뀌어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어떤 형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에 곱하기 n분의 1 이런 형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제 수렴 발산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교대 조화급수도 교대급수이기 때문에 그 교대급수 판정법을 적용해 보자는 거죠. 첫 번째, 자 우리가 감소수열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거를 보여야 되죠.
감소 수결임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보여야 됩니다. an보다는 an 플러스 1이 일반적으로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자 an이 뭐예요? an이 지금 n분의 1이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뭐예요? n 플러스 1분의 1이죠. 맞죠? 항상 n분의 1이 더 크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여기서 n은 자연수인 거니까 그죠? 성립하죠. 1번 성립하고 2번 이제 리미트 an을 계산해야 되는데 n분의 1 이건 당연히 0이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1번과 2번에 의해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 1, 2 뭐뭐에 의해를 두 번 쓰니까 이거 좀 뭐뭐와 의 사실과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 주어진 급수 그러니까 교대 조화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 n분의 1은 수렴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조화급수는 발산하는데 교대 조화급수는 또 수렴한다라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예제 5.4.2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5.4.2를 보시게 되면은 교대급수 지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자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 자, an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n의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3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얘를 an이라고 두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첫 번째 교대급수 판정법을 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 자 감소 수열인물을 밝혀야 되는데 자 일단 an 같은 경우는 n의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3이죠. 그 다음에 어때요? 자 an 플러스 1은 뭐예요? 자 n 플러스 1하고 n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분자는 n 플러스 4가 되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크기 관계를 밝혀내기 위해서 자 일단 적을게요. 얘는 an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 빼볼게요. 뺐을 때 양수가 나오면 감소 수열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빼볼게요. 자 뺍니다. 그럼 뺐을 때 그 결과는 자 여기서 통분을 해야 되겠죠.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n 플러스 2를 여기다 곱해야 되니까 얘는 이제 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6이 됩니다. 마이너스에 자 뒤에 있는 항에다가는 이제 n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n제곱 마이너스 4n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n제곱 날라가겠죠. 그 다음에 4n 계산해보게 되면 n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자 여기는 n 플러스 6이 됩니다. 맞아요? 이거 어때요? 얘는 당연히 양수죠. 왜냐면 n은 자연수니까 무조건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맞아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뭐다? an이 an 플러스 1보다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감소 수열임을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극한을 계산해야 되겠죠. 두 번째 리미트 n은 무한대로 보냈을 때에 자 n의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3이에요. 이거는 지금 분자는 1차고 분모는 2차니까 얘는 당연히 0으로 수렴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1, 2와 교대 급수 판정법에 의해
의해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예제 5.4.3은 이제 다른 예인데 이것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5.4.3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똑같은 교대급수예요. 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가 되고 마이너스 1은 n제곱이 되는데 여기서 an에 해당하는 게 바로 4n 마이너스 1분의 3n. 그죠?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어때요? 일단은 감소 수열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이전에 이거는 뭐예요? 결국 극한값만 계산해봐도 어때요? 4n 마이너스 1분의 3n이니까 이거는 4분의 3이라서 0이 될 수 없죠. 2번 조건을 만족시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2번 조건을 만족시켜주지 않으니까 얘는 수렴하지 않은 케이스라서 그냥 바로 발산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위에 참고사항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조건 2번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바로 발산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만 1번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소수열임을 만족시켜주지 않아도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어때요? 양한급수 있잖아요. 양한급수가 이제 수렴하는 케이스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수렴 발산 여부를 교대급수 판정법으로는 판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2번을 만족시켜 주었는데 그러니까 리미트 an이 0으로 수렴하긴 하지만 감소 수열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급수의 형태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이 교대급수 판정법을 사용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을 따져줘야 된다는 거. 하나는 뭐 감소 수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그 an의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해야 된다는 사실. 아시겠죠? 반드시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죠? 요렇게까지 일단은 3차시 수업을 하고요. 자 다음 차시에서는 이제 역시 214페이지에 이어서 이제 절대 수렴부터 또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차시 강의 12주차 3차시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